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펜 도구, 펜 툴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토샵에서는 펜 도구를 활용해서 선택을 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저 퀵 셀렉션 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실제로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그럴 때는 아마 그 펜툴만한 작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제를 갖고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로서 클릭을 하시고 해바라기라는 그 예제 파일을 좀 열어주세요. 자, 이 파일은 뭐냐면 지금 해바라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자, 여기다가 이걸 정교하게 선택을 한다. 과거 우리가 급하게 대충 작업할 때는 여기 이제 퀵 셀렉션 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막 선택을 했죠. 그렇죠?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해도 작업은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좀 되게 난감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굉장히 명백하지 않게 선택된 게 있죠. 여기 좀 더 해도 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선택되어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정교한 광고를 만든다거나 아주 그러한 우리가 아니면 이제 어떤 용역사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선택이 꼼꼼하게 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 펜툴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펜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그 화면에 알맞은 크기로 되게 해놓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한 걸 해제하도록 하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펜 도구에서 이걸 선택하도록 하고요. 펜 도구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포토샵 CC 이거에서 프리덤 버전으로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더 키우도록 할게요. 컨트롤 이걸 계속 키워나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시작한 지점이 어딘지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키워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모니터를 큰 거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의 단점은 뭐죠? 이게 좀 삐뚤삐뚤해져요. 그리고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이거를 선택할 때 요러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펜 도구를 하시도록 하시고, 이거 하던 작업을 마무리할 때는 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고 무브 툴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Z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 펜 도구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가 나름 되게 편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리고 쉐이프가 아니라 이거 패스를 해주시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요런 곡선에서 이렇게 방향선을 잘 클릭하셔서 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방향선을 없애지 않고 해서 그렇죠. 이럴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Alt 키를 눌러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방향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들이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작업을 제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Alt 키 눌러가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도 무리하게 여기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약간 곡선을 약간 줘야 이런 자연스러운 대상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된다는 것들
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이 수업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거칠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가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요걸 조절하면은 요거 꽃잎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참 나왔네요. 참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넣을게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Alt키 누르는 건 이제 습관이 되셨죠? 자 Alt키 눌러서 방향선을 지워야 우리가 요거를 좀 하기가 편해요. 요런 영역들 여기가 좀 어두워졌죠? 이런 영역들이 퀵 셀렉션 툴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로 회사에서 광고를 한다거나 할 때 광고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보다 더 정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뒤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도 요 방향선을 이렇게 하시는 거 오른쪽 왼쪽 하시면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또 방향선 없애지 않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네요. 그럼 Alt키 눌러서 이렇게 없애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가운데 휠키 있죠. 마우스의 가운데 바퀴 그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뭐 이런까지도 설명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렇게 하시고요. 그건 뭐 포토샵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와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컨트롤 Z 누르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컴퓨터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컴맹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컴맹들이 우리는 그 영상이나 광고나 미디어 다루는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컴맹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냥 컴퓨터의 기본 능력에 있는 기능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시고 자 이런 것들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클릭하시고 자 이것도 넣어주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서 넣어줘도 돼요. 넣어주면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더 실감나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사진이 좋은 거는 이렇게 인공적인 그림하고 또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요 삐죽 튀어나온 거 보통 이게 저기 가시면은 식물들을 보면은 꽃 옆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들 있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직선인 데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꼼꼼하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할게요. 너무 꼼꼼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거 이렇게 저는 대충 할게요. Alt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사진은 대개가 이걸 좀 확대해서 꼼꼼하게 했을 때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기서 대충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니터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영상이나 그래픽 하실 분들은 항상 모니터를 살 기회가 있을 때 가장 큰 걸 사시는 게 좋아요. 큰 걸 사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가장 중고 사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쓰실 분들이야 상관없는데 그래픽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것들이 색을 잘 구현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자 뭐 대체 이걸 뭐 했을려 그래? 자 여기 보시면은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여기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잘 안 보이신다? 여기 패널 옵션에 가셔서 좀 크게 나타나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지죠? 자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걸 갖고 이제 무엇이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 이제 여기 패스를 셀렉션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죠.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레이어 패널 가셔서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게요. 자, 추가로 만들고
여기에 가셔서 이걸 안 해도 된다 그랬네. 자, 여기 가셔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은 복사하면서 일로 넘어오죠. 요거는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복사하면 넘어왔죠. 그러면 요거를 애초에 백그라운드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어디에 다 쓸까요? 우리가 만약 요거를 여기서 파일을 오픈해서 우리 제가 모델이라고 가져왔어요. 모델이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걸 여시고, 자, 여기다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말이죠, 이렇게 호통해요. 이렇게 내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요 밑에 있죠. 자, 요거에 관한 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이쪽 화면으로 가져가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짠 하고 이건 다시 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파일을 보시면 여기 추가된 걸 알 수 있겠죠. 새로운 애가 추가됐는데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작게 해주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 변형 툴을 움직이시는데 이거 자체가 좀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먼저 한 30 정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커졌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작아진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작아진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요것도 이렇게 요거를 컨트롤 패널에서 요걸 항상 클릭해 주시면 또 좋긴 해요.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줄어들고, 자, 여기서 이걸 다시 컨트롤 제로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된 게 보여요. 잠깐만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같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달아주면은 또 모양이 좀 약간 촌스럽죠. 이게 386세대 80년대 쌍팔년도의 감각이긴 한데 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엔터 치시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갈았는데 무척 자연스럽죠. 진짜 머리에 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한 사진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자, 이거는 제가 뭘 한 거냐면 앞서 만든 걸 가지고 이걸 저기를 한 거예요. 패스를 만들어서 그걸 선택으로 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 포토샵으로 저장을 한다면 이걸 포토샵으로 저장을 할게요. 포토샵으로 해바라기 그대로 포토샵으로 이렇게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러면 요 패스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이걸 쓰면 돼요. 나중에 쓸 때 이제 이걸 쓰면 되니까. 그래도 이게 없더라도 여기서 패스가 여기 살아있죠. 근데 이런 패스가 JPG 파일이나 이런 데는 패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걸 사용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이제 해바라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를 지워 놓으시면, 자,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되죠.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저기에다가 가져간다. 이제 영상 쪽에 가져간다. 프리미어에서 이거를 포토샵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배경이 투명한 이 해바라기가 그대로 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픽 작업할 때 항상 저는 그래픽 작업 자체보다는 그 영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 작업을 하는 걸 염두에 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영상에다가 이런 그 해바라기 영상,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영상에다가 해바라기를 탁 얹혀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여기 투명한 영역은 영상이 그냥 나오는 거겠죠. 뭐 그런 걸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좀 이어서 일러스트를 가져다가 펜도구를 사용해서 일러스트를 뭐 이렇게 좀 손을 대는 그런 작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뭐 열어두셔도 되고요.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이번엔 뭐냐 하면 웹툰이라는 그런 거예요. 웹툰이라는 파일이에요. 이걸 예제로 가져왔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제로를 누르셔서 최대한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작업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항상 저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지 않죠.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저기 레이어를 갖다가 작업하는 게 좋고요. 만약 요 눈 부분을 만약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싶다. 눈썹 부분 해볼까요? 일단 눈썹 부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건 좀 눈썹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키워야 되겠네요. 자, 눈썹 부분을 제가 요거를 할게요. 펜 툴을 클릭하는 거 이제 많이 배웠죠.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가 곡선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방향선을 없애고 자 여기까지 클릭해서 이것도 방향선을 없애고 한번 왕창 키워볼게요. 왕창 키워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눈썹 부분을 했죠. Alt키 눌러서 또 방향선 없애고 여기는 한 번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향선 조절하는 거 요거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안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채웠어요. 그죠? 다 채웠는데 요건 이제 셀렉션을 이렇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작업할 게 많죠. 일단 패스 패널 가보시면 이렇게 눈썹이 만들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것 작업 중에 하나는 자, 레이어로 가셔서 여기서 패스해서 여기 그 셀렉션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노란색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고 요거 노란색 지정하시고 여기서 버킷 툴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채우시면 노란색으로 채워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좀 다른 걸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게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다른 색깔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이 색깔 일단 이 색깔 정도로 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컨트롤 D를 누르시고 컨트롤 Z를 누르셔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런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일로 가셔서 펜 툴을 작업하시긴 하시되 이번에는 여기서 쉐이프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자 쉐이프로 하는데 이번에 노란색인데 이걸 노란색을 약간 일단 논으로 해 놓으시고 이거는 검정색으로 하고 3픽셀 정도를 주시고 이번엔 여기다가 눈을 한번 또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 쉐이프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서 Alt키 눌러서 또 방향선 지우고 여기 보면 테두리가 검정색이 슬쩍 만들어지는 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방향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긴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익숙해지는데 한 몇 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채워졌어요. 근데 검정색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해서 만약 노란색으로 채워준다. 그럼 느낌이 또 다르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패스 여기 가보시면 또 다른 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근데 종류가 좀 다르죠. 요거는 쉐이프로 만든 거라서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 테두리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걸 다시 할 필요도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거가 지금 여기니까 제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쉐이프로 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스트로크는 되어 있지만 딴 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로크 이렇게 먹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시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Alt키 눌러서 잠깐만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해서 방향선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웹툰 같은 그림은 사실 테두리가 있는 게
다른 효과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일로 와서 마무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됐고요. 채우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노란색으로 채워줬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제로를 누르시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 사람의 머리를 한번 우리 머리카락, 이분의 머리카락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머리카락은 좀 복잡하죠. 이거를 펜툴로 한다면 여러분들 꼼꼼히 하실 때는 시간을 좀 들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레이어 여기서 선택지 되지 않은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는 여기서 뭐 새로 레이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클릭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 작업이 셀렉션 툴을 무브 툴을 클릭하셔야 기존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제가 좀 거칠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번에도 스트로크만 돼 있네요.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가 뒤에가 다 저기죠? 이게 머리예요. 거의 다 왔죠? 자 이렇게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렇게 맞춰졌죠? 우리 패스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펜툴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이번엔 색깔을 좀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요것도 우리가 어페서티를 좀 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어페서티를 좀 주면은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자 볼까요? 먼저 어페서티가 없으면 눈썹이 지워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렇게 선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처음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살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는 억울하다, 이게 좀 눈썹이 좀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심하게는 만화니까 가능한 거 이렇게 눈썹을 바깥으로 뺄 수도 있는데 좀 부자연스럽네요. 이거보다는 이거는 뭐 밑으로 넣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펜툴로 어떤 그 색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 개체 그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저기를 여시고요.
새로운 문서를 여시고 1000픽셀인 상태의 그 새로운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시고요. 도형 그리기에 관한 건데 그 도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도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도형 그리는 도구는 여기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렉탱귤러 툴 요거는 직사각형이고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 요거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립스 툴은 원형, 폴리고널 툴은 요게 이제 그 저기라고 볼 수 있죠. 다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용자 모양으로 하는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도형을 선택하시면 컨트롤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서 이제 쉐이프라고 해 두시고 이거 패스로도 할 수 있어요. 패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형은 벡터 개체예요. 벡터 개체. 이건 픽셀로 한 비트맵 개체가 아니라 그다음에 요 필은 그냥 요거 채우는 색이 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테두리선의 두께, 그다음에 테두리선의 선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자, 원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원을 만드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드래그 하시면 직사각형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테두리만 돼 있고 채우기는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드래그 하시면서 Shift를 눌러주면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드래그 하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차이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들마다 도형을 만들 때마다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도형 레이어는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라운드도 요것도 똑같죠. 이렇게 드래그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클릭한 지점서부터 커지는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자, 클릭하자마자 Alt키랑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지점 기억하세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만약 이 지점 또는 여기 캔버스 지점이나 캔버스 밖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요걸 보시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꺾어진 면이죠. 여기 이제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틀어질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립스 툴을 클릭하면은 이것 또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가로 세로가 몇인 원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하려는 게 이제 폴리고널 툴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거 재밌는데, 자, 여기서 여기 가로 세로 사이즈가 됐고, 그 다음에 면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면이 몇 개나 돼 있어요. 그럼 요게 면이 한 6개 정도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무스 코너, 요거는 이제 이 코너가 좀 스무스하다는 거, 요거 클릭하면 별이 돼요.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됐네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런 모양들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또 여기다가 뭐 색을 채우는 게 좋겠죠. 색을 채우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색을 채울 때 나는 이걸로 할란다.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테두리도 좀 키울래. 이거 너무 키웠네요. 자, 테두리도 이렇게 키울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 이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들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어느 건지가 나오죠. 여기 지금 이걸 선택하니까 여기 표시가 됐죠. 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까똑 눈 표시를 했다 지었다 하면 이렇게 지금 어느 거다 선택했구나 이거 알죠. 요것도 B를 이건 노란색으로 할래. 좋아요. 자, 이거는 스트로크도 파란색으로 할래.
좋아요. 자, 이것도 또, 이걸 또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래? 좋아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만한 것은, 요 사용자 커스텀 쉐이프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그 순간 컨트롤 패널에서 이런 게 나타나지죠. 모양들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일드 애니멀 했을 때 이걸 클릭하시면은, 요거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무슨 약간 들개 같기도 하고요. 뭐 고양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하지만 이렇게 색깔도 뭐 자유자재로 여기서 RGB 쪽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도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패스를 통해서 하는 작업들도 배웠고, 여기 패스까지 배운 다음에 패스로 우리가 쉐이프 모양 만드는 거 배웠고, 도형을 통해서 쉐이프 하는 거, 이것도 같이 배웠으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